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은 팝님의 두 번째 질문, 조선족들 중에 중국의 반감을 가지신 분들과 친화적이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들의 성향과 일상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비호감이 아닌 반감인 경우엔 말이죠. 하지만 조선족들 뿐만 아니라 기타 소수민족, 심지어 한족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일어난 시위를 보면 예상을 하실 수 있다시피 중국이란 국적을 지니고 있는 이상 피할 수 없는 입장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로 인해 표출보다 일단 침묵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하지만 친한 친구들 혹은 지인들과 술 한잔 얼큰하게 들이키는 경우에 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상황이 아닐 경우에 혹시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우려해서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카더라를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변에서 개혁개방 이후에 몇 차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조선족들에게 안 좋은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만나기가 더 힘들고 조선족들이 더욱더 휴식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카더라 같은 경우고 사실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서 일단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카더라 같은 썰들은 많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라이브 같은 영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호감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비호감이란 감정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족심이 상당히 강하시거나 제중조선민족이란 자긍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시죠. 하지만 그동안 표출을 삼가하고 침묵하신 분들이 상당수이지만 한글 폐지 이후에 이전에 비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표현이 어울릴 법하게 불평불만을 쏟아내시는 분들을 쉽게 봤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조선족들의 맹목적인 감싸기 문화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판한 건 잘못된 행위도 맹목적으로 감싸는 것만 개선을 하자는 거죠. 왜 개선을 해야 하냐면 이 문화의 허점을 노리고 분탕치는 인간들로 인해서 조선족들의 이미지가 더욱더 개판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걸 본능적으로 묵인하거나 단순히 기피하는 걸로 오히려 조선족들이 감싸는 걸로 비춰지면서 다같이 욕먹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말이죠.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나 자신이 설령 귀화를 했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조선족 사회에 불똥이 튀는 걸 우려해서 말을 아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엄청 친한 사이거나 혹은 술 한잔 얼큰하게 들이킨 경우가 아니라면 불평불만을 굳이 쏟아내진 않죠. 하지만 이런 허점을 노리고 누구도 인정한 적이 없지만 스스로 자처해서 조선족들의 판사인 양 나댄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족들이 상징이고 조선족들 전부 다 우리랑 똑같다. 사랑하는 중국, 사랑하는 조국에 불만 있는 조선족들은 존재 안 한다. 우리가 인정 안 하는 조선족들은 조선족도 아니다. 라고 말이죠. 최근에 저희 채널 와서 난동 부린 인간은 중화민족 조선족이라나 뭐라나 듣도 보도 못해 신조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들은 본인들의 선조가 한민족 독립군이 아니라 한족들의 선조를 모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언급한 이유는 조선족들의 풍습과 문화로 인한 오해가 조선족들 전체에 잘못된 선입견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민족심이 강하신 분들은 조선민족 즉 한민족의 역사는 물론이고 조선족들의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신지라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죠. 그로 인해 중국의 반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호감의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만 그걸 대놓고 표출하고 다닌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가족이나 친인척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떠드는 정도로 그쳤죠. 어울리지 않게 생쇼하다가 나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가족들까지 의미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현실이니까 말이죠. 특히 사업가분들과 학자분들은 더욱더 입장이 난감하죠. 흔히들 조선족들 전부 다 3D 업종에만 종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놈들이나 그렇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계십니다. 저와 같이 술 마시면서 한탄을 하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참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사업가분들은 조선족 입장상 중국이란 사업 영역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친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 흔히들 사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시를 들자면 한국 직장인들이 아무리 직장 상사 혹은 사장님이 꼴사납고 면상에다 침 뱉고 싶어도 여러분을 호출하면 바로 얼굴에 미소 장착하고 대접을 해드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더군다나 비즈니스 차원의 중국 공무원이나 사업 파트너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공무원이나 파트너들 중에도 중국에 호감을 가지신 분들 많으신데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돈 버는 게 중요한 비즈니스 만나면 굳이 정치 얘기를 꺼낼 이유도 없고, 상대방이 중국 얘기를 하면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암튼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쉽게 만나는 거 어렵다는 거죠. 한국인들도 현실에서 가급적이면 정치 얘기는 피하시잖아요. 소위 정치병에 심각하게 걸리신 분들 아닌 이상 말이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겁니다. 아참,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중국의 비호감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들한테도 비호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왠지 약 올리려고 어울리지 않게 중국을 칭찬하는 분들 만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죠. 만약 날 약 올리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진짜로 약 올리는 게 맞아요. 그분의 성향이 어떻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족들 중에 은근히 관종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극단적인 반중, 반공 성향을 드러내면서 어그로를 끈다는 거죠. 이들 중에 진심으로 반감을 가지고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95% 이상이 전부 다 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어제 한 발언이랑 오늘 한 발언이 달라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지만 매번 말하는 대답이 다릅니다. 질문이 똑같은데 대답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들 멋대로 지어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관종 중 한 분을 저희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국 사회에 꽤 알려지신 분이시니까 말이죠. Soon may the wellerman come. 이번에 자칭 조선민족 아니 중화민족을 부르짖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중화민족이 조선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까지 탄생시키신 분들이시죠. 본인들이 친중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꼼수인 듯한데 암튼 딴 얘기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 중화민족 조선족이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고 나발이고 그냥 제가 지어준 별명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홍위병이죠. 제가 왜 이렇게 부르냐? 중국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과거 문화 대명은 정치적인 실수가 맞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그 당시 홍위병을 자처 인간들의 행위가 말 그대로 본인들이 내건 슬로건과 성향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다면 일단 쥐어팼죠. 손에 뭐가 잡히면 그걸로 팼고 아니면 맨손으로 팼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중에 덜한 분들은 중상으로 반신불구가 되거나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대부분은 맞아 죽거나 심하면 몸 부위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갈 경우도 있죠. 이렇게 끔찍한 부류들과 왜 비교하냐? 현대에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죠. 북한이라면 모를까? 현재 21세기 이사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기에 그런 무식한 20세기 미개한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 자멸하는 지름길이죠. 근데 중화민족이 조선족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주둥이로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족이란 카테고리를 본인들이 지정한 테두리로 묶으려고 하죠. 본인들이 슬로건에 맞지 않으면 본인들이 판사인 양 넌 조선족이 아니다, 넌 배신자다, 넌 근본이 있었다, 넌 고향에 대한 애정도 없냐 등등 일단 가볍게 시작하고 안 먹히면 중국 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합니다. 너 추방당하고 싶니? 너 중국에 들어가기 싫어? 너 잡혀갈래? 등등 시전합니다. 그래도 안 먹히면 육두 문자 제외한 어줍잖게 어울리지 않는 모순 덩어리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고 결국엔 일방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하죠.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뭔가 상당히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고 믿기지 않죠. 그건 바로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대화에서는 감정으로 이해하기보다 냉철하게 단어와 문장만 보시거나 혹은 그 발언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 혹은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페이스에 휘말리면서 손해만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초반에 매너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짜는 논리를 펼치려는 낌새가 보이면
칼같이 자릅니다. 상대가 초반부터 좀 심하게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쌍욕을 박아요.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다? 쌍욕 대신 반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철저하게 이중인격자 행위에 일방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동시에 시전하는 인간들이라서 매너로 상대해도 논리적으로 발라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중한 시간을 가짜는 인간들한테 허비하기가 싫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명공과 김성할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실 겁니다. 인간 아니 호모사피언스라고 불렀죠. 우리는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된 집단을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는 온갖 인간 군상들이 집합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인간으로서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도덕성과 규제, 매너와 룰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걸 무시하면서 이중성과 일방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무장하고 오히려 사회가 본인들의 기준에 맞추길 원하고 심지어 더욱더 심한 인간들은 지구가 자신들을 위해서 자선하는 걸 바라는 듯한 목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이유 불문하고 내가 서러우니까 사회가 잘못되었고 내가 서러우니까 한국이 나쁘고 내가 서러우니까 한국인들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룰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본인들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외치고 자유의 책임이 따른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상기시키면 이럴 때는 중화민족이 조선족이 아닌 동포를 무시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연약한 조선족 개인이 억압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뒤돌아서서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조선족한테 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족 아니다, 배신자다부터 시작해서 추방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리키는 홍위병이고 팜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국 친화적인 당사자들의 현주소입니다. 누가 한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유대감을 파괴하고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조선족들에 대한 선입견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해하셨으면 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제한 조선족들은 귀화자 포함 80만입니다. 귀화자가 왜 조선족이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당신들이 귀화자도 조선족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대로 따른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80만 조선족들 중에 현재 가장 활발하게 중화민족 조선족을 자처하고 80만 조선족들 대표한다고 나대는 인간들이 끽해봤자 1000명 전후입니다. 나대는 인간들 말이죠. 근데 제한 조선족 단체가 봉사단체 포함해서 60개 정도는 되는데요. 나대는 단체가 꼴랑 5개인가? 끽해봤자 좀 더 되나? 좀 더 넉넉히 2000명에 10개라고 칩시다. 1000명에 5개 전후로 알고 있지만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2000명이라고 할게요. 단체는 10개라 치고 그래도 말이 됩니까? 나머지는 말없이 묵묵히 자선활동에 봉사활동을 충실히 하고 계신 50개 단체와 79만 8천 명의 조선족들은 그들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99% 이상이고 나머지 1% 정도는 그들의 이름과 존재는 알아도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